최근 유럽 등 각지에서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이나 한국으로의 망명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 엘리트층이 동요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엘리트층과 주민들이 경제 발전 및 사회 안정성에 대한 희망을 잃고 점점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CNN에서는 북한 엘리트 사회에서의 이러한 체제 이탈 움직임이 잇따르는 현상과 함께 김정은 체제에서의 북한 엘리트층 권력 구조 변화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고위층들의 탈북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한 외교관 출신 고위층들의 발언에 따르면 해외 공간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경우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노출되어 북한과 서방 국가들의 현실 모습이 뚜렷하게 비교되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는 것이 탈북 결심을 하는 이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위 간부들의 경우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통제하면서도 오히려 남한의 각종 매체 등을 통해 외부 세계의 문화, 정치, 경제 등을 비교적 쉽게 접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밝혀질 충격적인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공지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X입니다. 저는 한때 김정은 통치 자금 중 하나인 스위스 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관리하던 고위 내부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는 북한의 체제 아래에서 밤낮 없이 일하던 충성분자였습니다. 어둡게 빛나는 복도와 철저하게 경비되는 회의실을 누비며 모든 말 한마디, 한 번의 눈길 속에 충성과 배신의 의미가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느꼈어요. 당시 저는 지도자의 명령을 의심 없이 따르며 외부 세계 특히 한국을 적대적인 땅으로만 여겼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바로 김정은 고모이신 김경희 님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을 목격한 후였어요. 그 끔찍한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제 자신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게 다가오는 의심과 시선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음을 감지하게 되었어요. 고위 내부자로서 제 주변에는 누군가 제 행동을 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불안감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제 내면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어릴 적부터 배워온 엄격한 규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상급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사라진 후 몰래 한국에서 방송되는 비밀 라디오를 듣게 되었어요. 그곳의 목소리들은 자유와 희망 그리고 서로 따뜻하게 대하는 세상을 노래했어요. 저는 혹시 내게도 더 나은 삶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 작은 불씨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매일 회의실에 들어설 때마다 저는 마치 그림자 속 미로를 걷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두꺼운 벽과 철저한 보안 속에서 모든 발걸음이 감시받는 듯한 긴장감은 제게 끊임없는 두려움을 주었어요. 저는 그 속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몰래 금지된 책들을 읽고 라디오에서 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며 햇살 가득한 세상,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세상을 상상했어요. 어느 때는 회의실 복도를 홀로 걸으며 가슴 한켠에 쌓이는 슬픔과 불안, 그리고 누군가 제 뒤를 지켜보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느꼈어요. 저는 고위층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쇠창살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조금씩 피어오른 희망의 불씨는 언젠가 저도 그 빛에 합류할 수 있으리라는 작은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긴 회의가 끝난 후 홀로 조용히 있을 때마다 저는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세상을 꿈꾸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금의 체제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엄격한 규율과 명령은 우리를 어둠 속에 가두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그 빛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제 은밀한 임무는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여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제 내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어요. 매일 같이 저는 제가 섬겼던 체제가 두려움과 잔인함 위에 세워졌음을 뚜렷하게 느꼈어요. 한때 지도자의 명령을 의심 없이 따르던 제가 이제는 비밀 라디오와 금지된 문서들을 통해 이곳 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고요한 저녁 몰래 보관된 비밀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생각했어요. 그 계획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것이었어요. 바로 북한을 탈출하여 나와 집사람 아이들을 데리고 비밀리에 한국으로 데려가자는 계획이었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게 한 계기가 생겼어요. 당의 지시에 따라 미국에서 온 한 기자, 민서 기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모든 대화가 도청될 위험이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민서 기자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은근히 전해주셨어요. 그의 말 속에는 마치 희미한 불빛처럼 한국이 자유와 평화, 그리고 따뜻한 인간애가 넘치는 땅이라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민서 기자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요 라고 속삭이듯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때
맹목적으로 따르던 체제와 잔혹한 명령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더욱 커짐을 느꼈어요. 민서 기자의 안내 덕분에 저는 저가 가지고 있는 비밀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고 도움을 부탁했습니다. 기꺼이 도와주겠다는 답도 얻었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민서 기자와 저는 은밀히 많은 대화를 하였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민서 기자와의 만남은 제게 단순히 정보를 넘어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었어요. 그는 미국에서 온 외부인의 시각으로 한국의 밝은 미래를 조용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제의 어두운 현실과는 다른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갑니다. 이곳은 자유와 자비가 넘치며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라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민서 기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한때 존경과 복종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이 땅과 존엄을 등지겠다는 생각, 한국으로 가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어요. 그 계획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렬하면서도 위험천만한 도전이었어요. 체제의 잔혹함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 민서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된 한국의 희미한 빛이 저를 변화로 이끌어주리라 믿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맹목적으로 명령만을 따르지 않고 민서 기자와 함께 조금씩 진실과 자유를 향한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비록 모든 대화와 행동이 도청될 위험이 있지만 지도자를 배신한다는 두려움, 평생을 몸바친 조국을 배신해야 하는 실망감, 그 대가로 내 자식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걸까? 두려움, 새로운 평화와 희망의 시대가 열릴지 상상했어요. 이 계획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저에게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강렬한 도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체제를 배신하는 일이었기에 저와 온 가족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 임무를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밀리에 지켜온 몇몇 동료들이 저와 같은 변화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장소에서 이 위험천만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자. 그곳에서 살 자금이 있으니 다 나눠주겠다. 그 만남은 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대담했어요. 바로 온 가족을 데리고 북한을 벗어나 한국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겪은 두려움과 잔혹함을 벗어나 진정한 변화를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희망했어요. 계획을 세우는 동안 저는 두려움과 의무감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금지된 라디오에서 들은 한국의 밝고 따뜻한 목소리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우리는 하나하나의 작은 단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능성에 다가갔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 변화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를 했어요. 그 서늘한 달빛 아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저는 제 동료들과 함께 숨겨진 국경 근처의 비밀 창고에 모여 탈출 작전을 준비했어요. 창고 안에서는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모두 위험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저희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밤 나는 우리 가족과 동료 가족의 미래가 나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몇 주 동안 치밀하게 계획했던 탈출 작전을 실행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제 신뢰하는 동료들을 이끌며 시계도 확인하고 서로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었어요. 모두가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순간임을 알았기 때문에 서로 조용히 그리고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창고를 나서기 전에 저희는 한국 측의 신뢰할 만한 연락처와 암호화된 메시지, 비밀 신호를 주고받았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분명하게 전달하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안전하게 이동해야 함을 강조했어요. 그때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어둠 속을 조용히 걷다가 저희는 그림자처럼 어둠에 녹아들며 거리를 밟았어요. 저는 앞장서서 주변의 위험 신호를 살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느낌이었어요. 발소리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고 언제라도 발각될 위험이 있다는 생각에 긴장이 감돌았어요. 잠시 후 멀리서 경비병 2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동료들에게 멈추라고 신호를 보내며 가까운 덤불 뒤에 몸을 숨겼어요. 경비병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으며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그 순간 경비병들이 지나가자 저는 다시 신호를 보내고 저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좁은 길을 따라 국경 쪽으로 향하다 보니 땅은 울퉁불퉁하고 차가운 돌들이 발밑에 느껴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발걸음을 더욱 미끄럽게 만들었지만 저희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어요. 빗소리가 저희의 움직임을 감추어 주기도 했지만 어둠 속에서 시야가 흐려지는 단점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밝고 자유로운 미래를 생각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길을 따라 걷던 중 저희는 작고 은신할 수 있는 동굴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자 저희는 재빨리 그 동굴 안으로 숨었어요. 동굴 안은 차갑고 어두워서 몸이 떨렸지만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속삭이며 지금까지 온 길을 멈추지 말자고 다독였어요. 동굴 안에서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고
매 순간 무언가 들킬까 두려웠어요. 그러나 결국 위험이 지나갔다고 판단해 저희는 다시 길을 나섰어요. 동굴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결연한 의지를 느꼈어요. 그날 밤 험난한 지형과 예상치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희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억압적인 체제의 순종자가 아니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는 리더가 되었어요. 그 밤의 모든 소리와 속삭임, 심장 박동은 우리 모두가 꿈꾸던 자유와 따뜻함을 향한 분명한 약속이었어요. 동이 틀 무렵 상황은 더욱 위험해졌어요. 한국 측의 비밀 연락망으로부터 북한군이 탈출 시도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저희는 순식간에 치열한 추격전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희는 좁은 골목과 오래된 건물 사이를 달리며 목숨을 건 도주를 시작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와 함께 뒤에서 크게 외치는 명령들이 저희를 자극했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눈을 번쩍 뜨고 안전한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그림자가 섞이며 지나갈 때마다 저희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서렸어요. 잠시 후 저희는 넓은 들판에 다다랐어요. 그곳에서 저는 빠르게 흔들리는 다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급류가 흐르는 강 위에 놓인 그 다리는 우리 탈출의 유일한 길이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다리 위를 한 걸음씩 내디뎌야 했고 다리의 삐걱거림이 제 심장을 더욱 두근거리게 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동료들에게 서로 밀착해서 한 걸음씩 건너요라고 차분히 말했어요. 동료들의 눈빛 속에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저를 믿는 기운도 느껴졌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다리를 건너는 동안 발밑의 삐걱거림과 강물 소리가 마치 우리 운명이 달린 듯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 저는 균형을 잃을 뻔했지만 차분하게 난간을 붙잡으며 동료를 도왔어요. 다리를 무사히 건너자 저희는 다시 들판을 달리며 뒤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추격자들의 소리에 집중했어요. 저는 그 순간마다 한국의 땅이 주는 희망을 떠올리기도 괜한 일을 자초한 건 아닌지 의심도 했습니다. 한때 의심했던 그 땅이 이제는 기회의 땅으로 다가왔고 자유로운 삶의 약속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매 순간마다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갔어요. 엔진 소리와 뒤에서 들리는 외침은 저희에게 단순한 탈출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어요. 그것은 더 나은 삶, 두려움 대신 희망과 자유가 넘치는 삶을 향한 도전이었어요. 수많은 위험과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지나 저희는 마침내 한국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얘기야 말하지 않아도 다 알만치 숱한 사연으로 얼룩져 있지요. 발이 새로운 땅에 닿는 순간 제 가슴은 기쁨과 안도의 감정으로 벅차올랐어요. 한때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봤던 한국 땅이 이제는 따뜻한 품처럼 우리를 감싸주는 듯했어요. 그동안 품어왔던 두려움과 불신은 서서히 사라지고 희망으로 대체되었어요. 한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친절한 얼굴들이 저희를 반겨주었어요. 국경에 모인 한국의 관리들과 지역 주민들이 따뜻한 미소, 음식, 그리고 필요한 저희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환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그 환대에 깊이 감동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한순간은 동료들과 그 가족들이 품에 안기며 울 때였습니다. 차분하고도 따뜻한 목소리로 한국이 자유, 사랑, 그리고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존중하며 살고 파온 이 가족들과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예전의 편견이 이제는 새로운 미래와 어울리지 않는 옛 기억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 땅에 서 있으면서 제 임무는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저는 북한의 억압적인 체제를 벗어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도달했으며 서서히 과거의 두려움과 잔혹함이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믿었어요. 지역 사회센터와 국경의 소규모 거점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여러 가족들이 저희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새로운 삶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점점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었고 동료들도 서서히 웃음을 되찾았어요. 한국으로의 여정은 위험으로 가득 찼지만 그곳에서 느낀 안정감과 새로운 시작의 기운은 제 마음에 깊게 남았어요. 한 소박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 분의 자상한 봉사자가 따뜻한 국을 제공하며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기억은 두려움 대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그 경험은 저에게 두려움이 아닌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당국의 도움으로 스위스 계좌는 일단 국고로 환수되었고 우리들에게 보상금이 전달되어 이곳에서 정착하여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 들려드리지 못한 이야기는 2부에서 만나요.